일단 그 이차함수보다 앞쪽에도 우리 숙제 있었죠? 여기서 질문 있던 거 있으면 먼저 질문 한번 받읍시다. 66부터였나? 네, 66, 67, 68 여기서 질문하고 싶은 문제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66쪽에 질문 있나요? 예. 44번, 45번 질문했습니다. 44번은 수업 시간에 안 풀었나? 44번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란 얘기잖아, 지원아.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기분의 값이. K-2 맞나요? 예. 알파 베타는 뭐예요? 알파 베타는 그냥 K죠. 이거 K 플러스 6. 그치? 요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여기다가 지금 풀어보란 얘기 아니야?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근데 이 식은 딱 봐도 앞에 있는 둘은 알파 베타로 묶을 수 있잖아. 알파 베타로 묶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뒤에는 그냥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이거 다 우리가 지금 이 값들로 바꿀 수 있잖아. 그죠? 알파 베타 자리에는 이거 집어넣고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에는 K-2 집어넣으면 되잖아, 이렇게. 그치? 여기까지 지 말까? 그냥 두면 되겠다.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까지 묶어주면 더 편하겠다, 바꾸기가. 이렇게 묶어주면 알파 베타 플러스 1 되는 거 보여요? 여기서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로 묶은 거야. 그럼 요렇게. 그죠? 그러면은 요 부분은 K-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은 K 플러스 7이 되겠네. 이렇게. 맞죠? 그럼 여기서 그냥 K 값 찾으면 되는 거니까 전개했다 다시 풀면 되겠네. 그죠? K제곱 마이너스 5K 마이너스 24는 0이고요. 83에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자연수를 찾으라 그랬죠? 그럼 K는 8 되겠네. 8. 아니다. 8, 3, 마이너스. 여기 부가 플러스였구나. 이렇게, 그쵸? 그러면은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바뀌겠다. 그지? 그럼 자연수 K는 3 하나만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40 몇 번이요? 45번이요? 45번 왜요? 그게 좀 두 근이 주어져 있을 때 2차 방정식 어떻게 찾는 거였어? 뭘 이용해서 찾아라? A. 합곱을 이용해서 찾아라. 합곱. 아, 근이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다. 두 근의 합이 얼마야?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어. 4 마이너스 4. 합은 마이너스 4, 곱은 얼마야? 곱은 5요. 5. 자, 합이 마이 4고 곱이 5일 때 x제곱 한 다음에 여기다 뭐 써라? 플러스 네, 4x 4x 그 다음에 플러스 5는 0. 그럼 끝나는 거잖아. 근이 주어져 있을 때는 두 근의 합하고 곱만 있으면 2차 방정식 찾을 수 있다 그랬잖아. 나머지 네가 해보시고요. 67쪽에 질문 있나요? 지민이 이렇게 오랜만인 것 같지? 67쪽 없나요? 68쪽? 뭐? 46, 47, 45. 자, 따로 합시다. 네. 자, 넌 따로 합시다, 이따가. 예. 68쪽. 52. 52. 52. 자, 52번은요. 자, 52번은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허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얘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네. 요거의 값을 구하는 건데 얘를 어떻게 찾으면 좀 효과적일까? 일단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가 11 이렇게 두 개를 찾아낼 수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두 개의 분수를 우리가 통분을 시키면
알파 베타 분의 알파 바 베타 플러스 근데 생각해봐. 지금 서로 다른 두 허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이 주어진 방정식은 개수가 전부 실수죠. 그지? 그럼 여러분 여기서 뭐를 눈치채고 가야 되냐면 이 알파하고 베타라는 이 두 근이 서로 관계가 없는 두 허근일까? 그럴 수가 있을까? 예를 들어 요 방정식에 한 허근을 우리가 찾았어. 예를 들면 뭐 알파가 만약에 뭐 2 플러스 i 이렇게 찾았어. 그러면 나머지 한 허근은 뭐일 수밖에 없어요? 한 근이 만약에 예를 들어 2 플러스 i야. 그럼 나머지 한 허근은 2 마이너스 i일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에서 말해주지 않았지만 사실은 알파와 베타는 서로 무슨 수일 수밖에 없을까? 서로 켤레복소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치? 그러니까 자 여기서 지금 알파 바라고 써있는 요 놈이 사실은 누구인 거야? 베타인 거야. 알파와 베타가 서로 켤레 관계니까. 그지? 그러면 강빈아 베타 바는 사실은 누굴까? 알파인 거야. 그치? 그러므로 여기서 지금 찾으라고 하는 거는 알파 베타 분의 베타 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이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럼 우리가 다 찾을 수 있지. 분모는 11 써주면 되는 거고 요거 지민아 요거는 얘네 둘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 더해요? 이거 찾는데? 누구를 제곱해? 알파 플러스 베타를 제곱한 다음에 어떻게? 뭘 빼요? 야, 너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하면은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이잖아. 2알파 베타를 없애야지 이거랑 똑같아질 거 아니에요. 그 곱셈 공식 중에서도 제일 처음에 배운 곱셈 공식 변형이잖아. 그러면은 11분의 36 마이너스 22니까 11분의 14죠. 그쵸? 근데 그 앞에다가 지금 12를 붙여 놓았으니까 최종적인 답은 14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알파랑 베타가 서로 켤레복소수예요 라는 걸 눈치채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다. 수종이 요거 맞았나? 52번 숙제는 다 했니? 이제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 수종아? 켤레복소수라는 걸 눈치채시면 돼요. 68쪽에 또 질문 있나요? 51번은 얘를 유리화 시켜봤어? 이게 한 근이지 지원아. 그럼 나머지 한 근은 뭘까요? 반대가 뭐야? 2 루트 3. 그치. 근데 얘네 둘이 서로 같이 이 방정식의 두 근이다라고 확신하려면 이 유리수라는 조건이 꼭 있어야 돼요. 지금 유리수 조건이 있으니까 얘네 둘이 두 근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럼 이거 아까 앞에서 네가 물어본 거랑 똑같은 거야. 두 근이 나왔지. 합과 곱을 이용해라. 그치? 합과 곱을 이용해가지고 2차 방정식을 쓰면 A값, B값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몇 번이요? 53번이요. 53번은 한 근이 3 마이너스 AI라 그랬어. 그럼 나머지 한 근은 근데 여기는 그쵸. 실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3 마이너스 AI면 나머지 한 근은 3 플러스 AI일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두 근을 알고 있는 거지. 그럼 얘네들의 합이 뭐예요? 합이 3 6이죠. 그 다음에 곱은 9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뀔 거야. 뭐 플러스 A 제곱일 거야. 그럼 이걸 가지고 2차 방정식을 써봐. X제곱 해놓고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이렇게 되지? 이게 문제에서 지금 적어놓은 2차 방정식 얘하고 완전히 어때야 돼? 똑같아야 돼. 그치? 그럼 마이너스 6이 2a하고 같아요. 그쵸? 그럼 a는 마 3이죠. 그 다음에 그럼 요 뒷부분이 b하고 같은 건데 a가 마 3이었으니까 b는 18 이렇게 되겠네. 그치? 답은 21, 3번이 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수진이는 어디 갔냐? 자, 또 68쪽에 질문 있나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2차 함수 설명하던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74쪽으로 갈게요. 74쪽. 우리가 지난 시간에 2차 함수 복습하면서 했던 얘기가 2차 함수에 대해서는 일단 세 가지 꼴이 있었죠. 그죠? 표준형, 그리고 일반형, 그리고 인수분해형, 이렇게 세 가지를 기준으로 설명을 했었는데, 자, 표준형이란 민준아 어떻게 생긴 거지? 표준형? y는 a 괄호 x 마이너스 p 맞아요. 이렇게 생긴 걸 표준형이라고 불렀었고, 표준형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장점은 뭐다? 꼭지점을 바로 할 수 있다. 그치? 그래서 표준형이 딱 이렇게 적어졌다라는 것은 꼭지점이 p, q라는 거고요. 그리고 민준아, 꼭지점 하면 항상 같이 따라 나오는 거, 추계방정식 있죠. 추계방정식. 추계방정식은 뭐라고 쓸 수 있다? 이차 함수가 이렇게 생기면 여기가 꼭지점이잖아. 그지? 맞아. 꼭지점을 지나가는 요 세로선, 요 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을 이루고 그 선을 나타내는 식을 추계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꼭지점이 p, q면 추계방정식은 항상 x는 p 이렇게 나오는 거라서 꼭지점과 추계방정식을 바로 할 수 있다는 게 표준형의 가장 큰 장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일반형. 민서야, 일반형은 어떻게 생긴 거지? 맞아. 그럼 일반형이 갖는 최대 장점은 뭘까? y절편을 한눈에 알 수 있다는 거. y절편이 누구죠? 이렇게 써 있을 때 c죠. y절편이 c고, y절편이란 단어는 무슨 뜻이었어, 민서야? 의 y좌표. 맞죠? y절편, 그러면 y절편은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y절편을 한눈에 할 수 있다는 게 일반형의 최대 장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시우, 인수분해형은 어떻게 생긴 거였지, 시우야? 맞아요. 이렇게 생긴 모양을 인수분해형, 이렇게 이름을 붙이자 그랬고, 인수분해형이 갖는 최대 장점은 뭐죠? 그렇지. x절편을 바로 알 수 있다는 거. 당연히 누구랑 누구겠어? x절편이? 알파와 베타겠죠. 네, 그래서 x절편의 뜻은 방금 y절편의 뜻에서 y만 x로 바꾼 거. 그치?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 이게 x절편이었지. 요 세 가지를 기본으로 우리는 2차 함수를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을 연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해, 정확하게는 실근, 2차 방정식의 실근이 2차 함수의, 은재야 뭐하고 똑같았지? 2차 방정식의 실근이 2차 함수의 그 교점 조금 정확하게 그래 여기 있어. 요 써있는 말 중에 하나야. 맞아. x절편이었어. x절편. 2차 방정식의 실근이 2차 함수의 x절편이었어. 이게 여러분 머릿속에 완전 딱 박혀 있어야 돼요. 지원아, 2차 방정식의 실근이 2차 함수의 뭐라고? x절편이라고. 그치? 만약에 지환이한테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입니다. 이런 2차 방정식을 주면 한눈에 너는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을 찾을 수 있지.
뭐 해서? 인수 인수분해해서 x-1, x-2는 0 이렇게 인수분해 되니까 어서 와라. 그러면 두 실근이 뭐예요? x는 1과 또는 x는 2 2, 1과 2가 두 실근이지. 그러면 지원아 너한테 자 똑같이 생긴 식인데 앞에다가 y는을 붙여줬어. 네. 그럼 얘는 2차 함수인 거잖아. 네. 그러면 너는 이 2차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을 떠올릴 수 있어. 왜냐면 얘의 x절편 두 개를 아니까. 얘의 x절편이 누구랑 누구야? 1과 또 2 1 또는 2지 그치? 그리고 이게 어디로 볼록하다는 것도 알아? 아래로 아래로 볼록하다는 것도 알아. 그러면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고 x축하고 두 번 만났는데 그 만나는 두 점이 얼마랑 얼마구나? 1이랑 2구나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거라고 2차 함수를. 그치?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한테 y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 그랬어. 그럼 좀 전에 지환이가 한 것처럼 아 여기서 x절편을 찾으니까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 있구나. 그럼 여기서도 그럼 x절편을 찾아봐야지. 근데 x절편을 찾는다는 것은 뭘 찾는 것과 같아요? 요거를 맞죠. 이렇게 놓고 실근을 찾는 거랑 같죠. 근데 이렇게 생긴 애는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요. 인수분해가 안 됐을 때는 실근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뭘 쓰지 우리? 근해공식 쓰기 전에 있는지 없는지 보려고 판별식을 쓰잖아. 판별식. 그럼 이놈의 판별식을 써보면 어떻게 되는지 지연아? 얘의 판별식이 지연이 일단 1 빼기 그치 4죠 그러면. 그니까 0보다 어때? 작아. 그럼 이걸 여러분들은 함수의 개념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것은 방정식은 실근이 없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2차 함수는 뭐가 없어? x절편이 없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아 얘의 그래프를 그리면 x축이랑 만나겠네 안 만나겠네? 안 만나겠네. 그럼 이놈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기겠네. 아래로 볼록하기는 한데 x축이랑 안 만나니까 이렇게 생기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73쪽에 있는 내용이 지금 정리가 된 거예요. 73쪽에 있는 내용에서 그 밑에 표 있었잖아. 73쪽 아래쪽에 표 보면 6가지 그래프의 모양 있잖아요. 그 그래프의 모양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를 지금 요 판별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74쪽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74쪽에는 이제 함수가 2개 등장해요. 함수가 2개. 하나는 2차 함수, 하나는 1차 함수 이렇게 2개가 등장합니다. 자 이렇게 2개가 등장했을 때는 이제 이 둘의 교점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2개의 함수가 등장하면 맨날 교점 찾는 식을 쓰고 출발할 거예요. 교점 찾는 식. 자, 앞으로 내가 문제 풀 때 교점 찾는 식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두 함수에서 자, 교점 찾는 식이라고 하는 건 요 y 빼고 나머지 부분 있잖아. 2차 함수의 요 우변과 1차 함수의 우변 이 두 개를 같다라고 놓는 식이 바로 교점 찾는 식입니다. 엄밀하게는 교점의 x좌표 찾는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교점의 x좌표 찾는 식. 그래서 이렇게 교점 찾는 식을 딱 써놓고 얘를 이제 푸는 거지. 이쪽으로 다 이항시켜가지고 풀면 x값이 뭐 알파, 베타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유나야 이 알파와 베타는 2차 함수와 1차 함수가 만나는 점 있잖아. 요 점에 무슨 좌표를 말해주는 거다? x좌표.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이런 식으로 교점의 x좌표를 찾는 식. 그거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씁니다.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하고 같다고 놓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 풀 때 그냥 기계적으로 함수가 2개 나오면 거의 대부분은 교점에서 결판이 나거든요. 그럼 함수가 2개 나오면 교점 찾는 식부터 쓰는 거야.
교점 찾는 식. 요렇게 같다고 놓는 요 식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점 찾는 식에서 만약에 이 식이 실근을 안 가지면 어떻게 수정아? 만약에 이 교점 찾는 식이 실근이 없어. 그럼 무슨 뜻일까? 뭐가 없는 걸까? 교점이 없는 거지. 그치? 교점 찾는 식인데 실근이 없어? 그럼 교점이 없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떤 모양을 상상해야 돼? 이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직선이 얘하고 만나 안 만나? 안 만나는 상황. 이런 상황을 상상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런 위치 관계에 있으면 교점 찾는 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만약에 얘가 조금 더 위로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됐을 때 요거는 수진아 교점이 몇 개야? 요거하고 2차 함수하고는 교점이 딱 한 개지. 그러면 실근이 한 개 나왔다는 얘기지. 실근이 한 개다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판별식이 0이랑 똑같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쵸? 그러고 만약에 조금 더 올라가가지고 얘가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어. 그러면 아연아 이거는 교점이 몇 개야?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가 두 번 만났죠? 그럼 좀 전에 여기서 본 것처럼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는 상황인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판별식이 0보다 어떨까요?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은 0보다 크지요. 이거는 너 자다가 일어나서 갑자기 물어봐도 튀어나와야 돼. 서로 다른 두 실근이면 판별식이 0보다 큰 거. 판별식이 0이면 무슨 근? 중근.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 실근은 없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교점 찾는 식을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풀어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2차 함수의 최대값하고 최소값. 요거는 아주 단순한 개념이에요. 최대값 그러면 가장 높은 값, 최소값 그러면 가장 낮은 값이지. 그지? 자, 그러면 혜빈아 이렇게 생긴 2차 함수는 최대값이랑 최소값 중에 뭐만 가질까? 그지? 여기가 가장 낮은 건 확실하지. 근데 가장 높은 데를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 찾을 수 없죠. 계속 올라가니까. 그지? 이제는 여기서 최소값만 갖는 거고요. 지환아 그러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는 뭐만 가질까? 최대값. 그쵸. 여기가 가장 높은 거는 확실하지만 네. 가장 낮은 데는 없죠. 찾을 수 없어. 얘는 최대값만 갖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자, 그런데 이렇게 생긴 그래프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x의 범위를 탁 잘라버리면 그러면 최대값, 최소값이 모두 존재하게 되겠죠. 그쵸? 자,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는데 문제에서 만약에 x값을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써봐라. 그럼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의 그래프를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잖아. 그치? 그럼 지민아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다면 여전히 여기가 무슨 값이에요? 최소값이지. 하지만 이번에 이제 구간이 딱 잘라졌으니까 자, 요 지점에서 뭐도 가져요? 최대값. 그쵸? 가장 높은 지점에서 최대값을 갖게 되는 거지. 자, 그다음에 이때도 마찬가지. 만약에 구간을 요렇게 잘랐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잘랐어. 그럼 이번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써봐라 이런 거잖아. 여기만 써봐라. 그럼 지민아 그때는 아까 전에 이 최대값을 써도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구간이 이렇게 잘라져 버리면 요 점을 포함하지 않잖아. 그러면 여기는 이제 쓸 수 없는 값이 돼버린 거지. 우리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영역에서 제일 높은 데가 무슨 값이다? 최대값이고 제일 낮은 데가 무슨 값이다? 최소값이다. 이런 개념으로 최대 최소를 찾는 겁니다. 그치? 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놓고서 구간을 딱 잘라놓고 최대 최소 찾는 게 제일 편해요. 그렇게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그러면 뒤로 가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도 질문 있으면 한번 받아볼게요. 75쪽에 혹시 질문 있니? 몇 번이요? 2번. 75쪽에 2번. 자, 2차 함수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m,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했더니 요거의 그래프와 일치하였다. 자, 평행 이동에 대한 문제는 무조건 꼭지점으로 비교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우리가 점에서 점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는 되게 단순한데
함수를 함수로 이동하는 건 좀 복잡해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으려면 그냥 이렇게 해. 요 함수의 꼭지점 찾아놓고, 이게 원래 함수잖아. 요 함수의 꼭지점 찾아놓고, 그 다음에 요 함수, 두 번째 함수의 꼭지점 찾아놓고, 꼭지점 대 꼭지점으로 비교하는 것이 제일 편한 방법이에요. 자, 그럼 요거 꼭지점 찾으려면은 지민아 어떻게 해야 돼? 요거 꼭지점 찾으려면 뭘로 바꿔야 돼? Y는 음, X 이 괄호 X 제곱 마이너스 2X 가로 닫고 두 칸 띄고 닫아. 플러스 3 자, 여기다 이제 뭐가 필요할까? 요 놈에 대한 반의 제곱이 필요하죠. 플러스 1 해주고 마이너스 1 해주고, 그럼 요렇게 세 개가 만나서 완전 제곱식이 될 거예요. y는 이 괄호 뭐가 될까? X 제곱 x의 마이너스 1 제곱 제곱이 될 거고, 자, 얘가 바깥으로 나가면서 어떻게 돼? 플러스 2 4 얘가 바깥으로 나갈 때는 다른 무슨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니야. 괄호 앞에 있던 숫자의 분배를 받아서 나가는 거예요. 뭐 부호가 바뀐다거나 이런 거 아니라 괄호 앞에 있던 숫자의 분배만 받아서 나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그치? 그럼 얘까지 합하면? 1 자, 그럼 이거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야? 1,1 자, 그럼 두 번째도 해볼게요. 두 번째는 아연이가 한번 해볼게요. 자, 방금 한 거 똑같이 한다, 아연아. 2로 묶을 거야. 이 괄호 마이너스 4X 자, 두 칸 띄고 괄호 닫을게요. 바깥에. 마이너스 3 자, 그럼 여기다 뭐가 필요할까? 요 놈에 대한 반의 제곱이니까 4가 필요하지. 플러스 4, 마이너스 4. 요렇게 세 개가 만나서 완전 제곱식 됐다. 그럼 이 괄호 뭐가 돼요? 의 제곱이죠, 그쵸? 자, 이거 바깥으로 나가면 얼마 될까? 마이너스 7 자, 얘가 나갈 때는 괄호 앞에 있는 숫자의 분배를 받아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얼마가 될까? 앞에 2가 있었잖아. 마이너스 4가 괄호 앞에 있던 2를 곱해서 나간다고, 바깥으로. 마이너스 8 얘까지 하면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표준형이 됐다는 건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란 얘기예요? 2, 마이너스 11 2 컴마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은 원래 1 컴마 1에 있던 꼭지점이 요 길로 간 거잖아, 그치? 그러면 x축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한 것까, 시우야? 이거는 점 대 점을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1이 2가 됐잖아, 그쵸? 그러면 x축 방향으로 1만큼, 그 다음에 1이 마이너스 11이 됐잖아, 그치? 그럼 요거는 y축 방향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12만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그래서 꼭지점을 찾아서 푸는 게 제일 편하다. 그럼 요 두 개를 지금 더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는 겁니다. 평행이동에 대한 문제는 꼭지점을 찾아서 풀기, 그게 제일 안 헷갈려요. 또 75에 질문 있나요? 76. 5번, 7번. 5번은 표준형으로 풀라 그랬지? 네, 그럼 딱 보자마자 P가 3이고 Q가 9인 거야, 지원아. 그렇죠. 그럼 거기다가 5, 마이너스 7을 대입하면 A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Y는 A 괄호 X 빼기 3의 제곱 플러스 9라고 딱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5, 마이너스 7을 지나간다 그랬으니까 이 점을 여기다 대입하라고.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어, 식이? 마이너스 7 A 뒤에 걸 먼저 해. X에 5 넣었지. 내가 괄호 안에가 2지. 제곱했으니까 4A. A 플러스
9 넘기면 마이너스 16이잖아. A는 마이너스 4겠지. 그지? 이게 세 개 다 나오잖아. 그치? 표준형으로 시작하면 쉽죠? 그 다음에 7번은 일반형으로 시작하라 그랬잖아. 민준아, 7번에서 C값이 6인 거 알고 있죠? 그죠? 그럼 거기다가 이제 C자리에는 6 바로 집어넣으면 되고 마이너스 2,14랑 3,9를 대입해가지고 식 몇 개 나와? 2개 나오지. 그거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서 A, B 찾는 거죠. 그랬더니 A, B가 뭐 나왔어요? A가 1 나왔고 B가 5 나왔어? 그거는 꼭지점이잖아. 민준아, C자리에 6 들어갔으니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6이라고 썼을 거 아니야. 그럼 거기다가 이제 이 점과 이 점을 지나가니까 이걸 대입했겠죠? 얘 대입하면 어떻게 돼? 14는 4A 플러스 2B 마이너스 2B. 플러스 6 자, 그러면은 6을 넘길 거예요. 8 되겠지? 2로 나눠. 그럼 2A-B는 4 이렇게 됩니다. 그쵸? 이렇게 하나 정리해놓고 지환아, 네가 물어본 거다 이거. 3,9 대입할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 민준아? 9는 9A 플러스 3B 플러스 6. 자, 6 넘기면 3 되겠지? 3으로 나누어. 그치? 3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 는 1. 맞아. 그치? 여기까지. 그럼 여기서 이제 얘네들이 연립방정식 푸는 거니까 두 식을 어떻게 할까요? 더해요. 더하면은 5A가 5니까 A가 얼마고? A가 1이지. 그럼 A가 1인 걸 여기다 집어넣어봐. 그럼 이거 2잖아. 그치? 2 넘어가면 마이너스 B가 2네. B는 얼마야? 그치? 이렇게 나와야지. 맞아요? 그럼 이렇게 A랑 B가 나왔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식을 완성을 해.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 이렇게 완성을 해. 그리고 나서 지원아 얘를 어떻게 해?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 그러면 꼭지점 나오겠지. 바꿀 수 있죠? 자, 76쪽에 또 질문 있나요? 77로 가겠습니다. 77에는 없나요? 뭐? 15번 12번 15번은 이 이차 함수의 그래프는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 그랬지? 뭐 쓸 거예요? 이차 함수의 x 절편이 뭐하고 같댔니? 이차 함수의 x 절편이 뭐하고 똑같은 개념이라고 했니? 다시 물어볼게. 잘 들어봐. 2차 함수의 x 절편이 무엇이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했지 아까? 2차 방정식의 뭐? 그 이름이 실근. 실근 네가 말해봐. 실근 뭐가 뭐하고 똑같다고? X 절편이 누구의 x 절편이? 2차 함수의 X 절편이 누구의 실근과? 2차 함수의 S 절편과 2차 함수의 x 절편이 2차 방정식의
실근과 같다고요. 지환아, 그럼 이 2차 함수가 x축하고 한 번 만났다야 그랬잖아. 그러면 이건 x 절편이 몇 개란 얘기야? 몇 개라는 거죠? x축과 한 점에서 만났대요. 그러면 2차 방정식의 실근이 한 개라는 거지. 우리는 실근이 한 개인 걸 뭐라고 그러죠? 중근. 그럼 뭘로 풀어야 돼요? 중근이면 뭘로 풀어야 돼요? 완전 제곱식. 물론 완전 제곱식도 있지만 중근이면 보통 계산할 때 뭘로 계산해요? 서로 다른 두 실근 중근, 서로 다른 두 허근 뭘로 계산해요? 너 질문 금지. 자, 78쪽으로 넘어갑니다. 78쪽에는 질문 있나요? 뭐냐 이거. 78쪽에 질문 몇 번이요? 19, 20이요. 자, 19번 문제는 요렇게 생겼는데 봐봐, 이게 지금 x 절편 두 개가 보이지 않아? 그럼 우리는 이거는 무슨 형으로 식을 세울 수 있을까? 무슨 형? 아까 x 절편 두 개 주어지면 무슨 형? 아니, 일반형도 아니고 표준형도 아니야. 그럼 뭘까? 무슨 형? 인수분해형. 그치? 인수분해형으로 출발해. 그래서 x 플러스 4 그리고 x 마이너스 b 이렇게 써야지. 그치? 응, 이렇게 x축하고 두 번 만났으니까.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얘기해준 요 식에는 보니까 x 제곱의 개수에 뭐가 붙어 있어요? 2분의 1 붙어 있지. 그럼 우리도 요 인수분해 형에다가 앞에 2분의 1을 요렇게 붙여줬을 때 그게 이거하고 이제 완전 어떨까? 똑같은 식이 되는 거야. 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거라 그랬으니까 요 두 식이 이제 같아지는 거죠. 요 식과 요 식이. 그럼 전개시켜가지고 비교하면 되잖아. 그지? 그럼 요거부터 괄호 안에부터 전개시키면 x제곱 플러스 4 빼기 bx 마이너스 4b 이렇게 되죠. 그럼 2분의 1 분배시켜. 그럼 2분의 1 x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2분의 bx 마이너스 2b 이 식하고 이 식이 완전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2 마이너스 2분의 b가 이게 혜빈아 누구랑 같을까? 밑에 있는 식에서의 마이너스 a 이게 x의 개수잖아. 그치? 그 다음에 뒤에 붙어있는 마이너스 2b가 누구랑 같을까? 요렇게랑 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치? 그래서 요렇게 비교하면은 b값이 2가 되는 거고 b값이 2라는 거를 또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비교하면은 b가 2니까 요 빨간 부분이 1 되겠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a가 1 되는 거니까 a는 마이너스 1 되겠지. 그죠? 그래서 19번의 답은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또 몇 번이라 했니, 예빈아? 20번. 20번은 요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하고 1이고 이것도 그러니까 x축의 교점이니까 이것도 x절편 말해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있는데 여기 두 군데가 마이너스 2하고 1인 거예요. 그럼 이번에도 혜빈아 무슨 형으로 써볼 수 있다? 인수분해형으로 써볼 수 있다.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로 써볼 수 있겠고 문제에서 또 최고창의 개수가 2라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 그럼 여기 앞에다가 2 하나 띡 붙이면 요게 자 이렇게 쓴 게 문제에서 말해준 요 식하고 똑같은 식이라는 거죠. 요거하고 요거하고 똑같은 식이라는 거. 그럼 또 위에 걸 뭐 할까? 전개시켜. 전개시키면 2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 이렇게 전개되거든요. 요거하고 요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a는 몇이고 2가 되겠고 b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리고 마지막 할 일은 이제 걔가 2,k를 지나갑니다. 그랬으니까 2,k를 여기다 뭐 하면 돼요? 그냥 대입하면 돼요. 그쵸? 우리는 A 값 알고 B 값 아니까 여기다 2,k 집어넣으시면 K 값도 나올 겁니다. 계산을 해보시고. 자, 그럼 78쪽에 또 질문 있나요? 그러면 우리 79로 넘어가겠습니다. 79에서는 22번부터 한번 볼게요. 22번은 여러분 22번 문제를 풀 때 뭘로 푸는 게 제일 쉬울까요?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 자, 22번 문제는 어떻게 푸는 게 제일 쉬울 것 같습니다. 떠오르는 사람 있나요? 인수분해 0으로? 근데 지금 이 식 자체는 K가 있어가지고 이걸 인수분해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두 점 사이의 거리가 6이라 그랬기 때문에 인수분해된 모양이 뭐일지 예측하기가 좀 힘들어. 물론 지금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게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가 있으면 뭐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했을 때 여기가 길이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긴 해요. 그쵸? 그러니까 x 절편을 통해서 풀어야 되는 거긴 한데 인수분해된 모양이 뭐일지는 지금 딱 봐선 잘 모르겠어. 그쵸? 그럼 뭘로 풀면 좀 편할까?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를 잘 정리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두 점 A, B 사이의 거리, 요 거리라고 하는 거를 자,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쓰면은 이제 요 점을 A라고 하고 요 점을 B라고 했을 때 요 A라는 점의 X좌표가 지금 알파인 거죠. 알파, 0 이렇게 되는 거죠. Y좌표는 0. 그 다음에 B점의 좌표는 베타, 0 이런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 AB, 두 점 AB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걸 우리가 선분 AB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그쵸? 요거 선분 AB. 그럼 선분 AB를 강빈아 알파와 베타를 가지고 표현하면 뭘까요? 간단하게 생각해. 만약에 수직선에서 여기가 2고 여기가 7이면 이 길이가 얼마죠? 5지. 5. 너 생각해봐. 네가 방금 5라고 대답한 거는 얘에서 얘를 뺀 거예요? 얘에서 얘를 뺀 거예요? 당연히 거리를 말할 때는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빼야 되는 거지. 그럼 지금도 우리가 뭐 내 맘대로 정한 거긴 하지만 왼쪽 걸 알파라고 정했고 오른쪽 걸 베타라고 정했잖아. 그러면 선분 AB의 길이를 식으로 표현해봐. 그럼 뭐가 더 적절하겠어? 그렇지.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고 쓰는 게 적절하겠지. 그치?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문제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6이에요. 이렇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AB 사이의 거리가 6이라 그랬으니까. 그치? 자,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제 검색을 해봐. 여러분 머릿속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찾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같이 연상되는 것은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곱하기 베타 이런 거 연상되죠. 응? 맨날 쓰는 거.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곱하기 베타가 A분의 C. 이거 하면서 보너스로, 그치? 이거 하면서 보너스로 요것도 하나 있지 않았어요? 요거? 요거? 이거? 그죠? 이거 같이 얘기했었잖아. 이 공식 뭐였지, 전화? 절대값 A분의? 응. 절대값 A분의 루트, 그렇지. B제곱 마이너스 4AC 라고 말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뭐라고 해도 돼? 판별식. 그치? 절대값 A분의 루트 D. 이게 바로 두 근의 차를 구하는 식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여기 이 문제에서 원하는 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게 그 두 근의 차이인 거잖아. 우리는 베타가 더 큰 거야 라고 임의로 정한 거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제일 쉽습니다. 자, 요거를 활용하는 거예요. 요 공식을 활용해 가지고 자, 이 2차 함수에서의 두 근의 차를 써보는 거야. 요렇게 생긴 2차 함수에서의 두 근의 차. 그러면 두 근의 차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 요거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요 공식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마이너스 2의 절대값 분의 루트 d니까 64 플러스 8k 이렇게 되겠네. 그치? 요렇게. 그게 지금 은재야 얼마입니다? 두 점 A, B 사이의 거리가 6입니다. 이게 바로 두 점 A, B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렇죠? 그래서 요게 6입니다. 뭐 어차피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면 2잖아, 2. 그죠? 양변에 2 곱하면은 루트 64 플러스 8k가 12가 돼요. 양변 제곱해. 제곱하면 64 플러스 8k가 144야. 이렇게, 그치? 그럼 수종화 k가 얼마일까? k 얼마야? 그렇죠? 10, 그치? K는 10. 이렇게 푸는 것이 제일 좋다. 자, 그 밑에 것도 한번 해볼게요. 23번. 자, 이거 여러분들이 한 번씩 답 한번 찾아보세요. 잠깐 시간 줄 테니까. 23번. 요거는 이제 인수분해 형으로 출발하시면 돼요. 풀어봐. 23번. 그럼 윤지야, 요 그래프를 보고 이 fx의 식을 뭐라고 썼어? 이 그래프를 보면 지금 x축하고 마이너스 3이랑 2 두 점에서 만났잖아요. 그러면 fx의 식을 뭐라고 쓰고 시작해야 되냐고. 그렇죠.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긴 거지. 그치? 그리고 원래는 이제 요 앞에 뭐가 붙을지 모르는 거잖아. 근데 문제에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1입니다 라고 말을 해줬기 때문에 이 앞에 아무것도 안 붙여도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이게 fx야 라고 우리는 확신을 하면 되는 거야. 그치? 자, 요게 fx인데 그런데 문제에서 f2x-1이라는 식을 갑자기 갖고 왔단 말이야. 그러면 윤지야, fx가 이렇게 생겼는데 f2x-1이라는 식은 fx를 어떻게 바꿔보란 얘기일까? 너 만약에 fx가 이렇게 생겼잖아. 여기서 f5가 얼마니? 그럼 어떻게 해요? x에 5를 넣죠. 그게 정답이에요. 그럼 만약에 f 한 다음에 fk가 얼마일까? 그럼 뭐 하라는 얘기예요? x 대신 k 집어넣어 이런 얘기잖아. 그치? 그럼 만약에 x 대신에 f2k 그럼 뭐 하라는 얘기야? x 대신에 2k를 집어넣어라 이런 뜻이잖아. 늘 똑같은 거야. 그러면 f2x-1이라고 하는 건 뭐 하라는 얘기겠어? x 자리에 2x 빼기 1을 넣어볼래? 이런 뜻인 거죠. 그쵸? x 자리에 2x 빼기 1을 넣어볼래? 그럼 여기 x 자리랑 여기 x 자리에 전부 다 2x 빼기 1을 넣는 거야. 이렇게 될 거고 여기도 2x 빼기 1에 빼기 2 이렇게 될 거야. 그쵸? 그러면 계산하면은 2x 플러스 2가 있고요. 2x 마이너스 3 이렇게 생긴 식이 f 2x 빼기 1인 거예요. 그런데 f 2x 빼기 1은 0이다.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는 0 붙여놓고 이 방정식을 풀어봐 이런 얘기잖아. 그러면 이미 해가 보이네. 그치?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라면 두 실근이 뭐겠어요?
또는 그렇지 요렇게 두 개가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되는 거죠. 그럼 두 근의 합은 그랬으니까 둘이 더해가지고 2번 이렇게. 그래서 인수분해 형을 잘 활용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9쪽에 유제 4번, 유형 4번 여기서부터는 등장하는 함수가 봐봐. 등장하는 함수가 2차 함수와 1차 함수 두 개가 등장하지. 그치? 그럼 강빈아 두 개의 함수가 등장했을 때는 뭐가 중요하다? 교점이 중요해요. 대부분 교점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로 출발을 해? 교점 찾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는 거야. 그치? 함수가 두 개가 있을 때는 교점 찾는 식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교점 찾는 식이 뭔데 강빈아? 그렇지. 이렇게 같다라고 놓는 게 교점 찾는 식이잖아. 그런데 이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요 2차 함수하고 요 직선이 접한다라고 말했어요. 접한다. 접한다라는 거는 이런 거잖아. 이렇게 2차 함수가 있을 때 직선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접하는 거잖아. 맞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 지금 접한다의 상황인데, 자, 접한다라는 건 다시 말하면 교점이 몇 개? 한 개. 교점이 한 개. 자, 교점이 이렇게 한 개만 나왔다는 건 요 교점 찾는 식이 중근을 갖는다 이런 말이죠. 그쵸? 아, 그래서 그러면 요거를 요렇게 넘겨가지고 얘가 중근을 갖게 만들어야 되니까 뭘로 풀면 되는 거야? 판별식은 0이랑 같다로 놓고 풀면 되는 거지. 그치? 지원아, 중근이다. 그럼 뭘로 푸는 거야? 중근이다 하면 2차 아, 방금 말했잖아. 뭐라고 써있니? 중근 D가 뭔데요? D가 판별식 판별식은 0이다로 푸는 거라고. 중근이라 그러면 자, 그러면 판별식은 0이다로 답 찾겠습니다. D는 9 플러스 24K네요. 요게 는 0인 거네요. 그쵸? 계산하면 수종아 이거 K값 얼마? 근데 약분해야죠. 3으로 약분하면 마이너스 8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생각하는 순서를 잘 보세요. 여러분 두 개의 함수가 등장했을 때는 교점이 중요해. 그래서 교점 찾는 식을 썼어. 근데 문제에서 접한대. 접해? 그러면 교점이 하나네. 교점이 하나면 실근이 하나란 얘기. 그러면 판별식은 0이란 얘기. 그치? 이렇게 생각을 쭉 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를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서요. 31번 하나 보겠습니다. 31번. 자, 31번 문제는 우리 시우한테 한번 물어볼게. 자, 시우야,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하나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조건은 x축에 접한대요. 이 2차 함수 자체가 x축에 접한대요. 그럼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 시우야? 맞아. 이 2차 함수 자체의 판별식이 뭐여야 된다? 그렇지. 얘가 x축에 접한다 이 얘기는 이 2차 함수를 그렸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얘가 x축이랑 이렇게 만나야 되는 거잖아. 그치? 한 번 만나야 되는 거지. x축이랑 한 번. x축이랑 한 번 만나는 거니까 그러면 판별식이 0이어야 되겠네.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야 돼. 그치? 그럼 요 놈의 판별식을 써보면 판별식은 k제곱 마이너스 16인데 요게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k 플러스 4, k 마이너스 4가 0이다. 그럼 k는 4 또는 마이너스 4 이렇게 찾아놓고요. 이게 가조건에서 찾은 거고. 자, 그 다음에
나 조건에 보니까 직선이 하나 등장했죠. 그죠? 그러면 우리 원래 이차 함수 하나 있었는데 여기에 직선이 하나 등장했으니까 함수가 몇 개인 거야? 2개인 거예요. 그럼 함수가 2개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만난다는 건 교점의 개수를 말하는 거거든. 그럼 이번에도 뭘로 또 가야 돼? 일단 교점 찾는 식부터 쓰고. 교점 찾는 식. 그치? 그럼 요 놈과 요 놈의 교점 찾는 식은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둘이? 같다라고 놓는 거지. 우변과 우변을 같다라고 놓는 거니까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4가 요게 k-2x 플러스 k하고 같다. 이게 교점 찾는 식이야. 맞죠? 근데 그 교점 찾는 식이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건 교점이 몇 개 나왔단 말과 같아? 2개. 서로 다른 2개 교점을 갖는 거지. 그럼 요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네. 그럼 또 뭐 써야 돼요? 또 판별식 써야 돼요. 그쵸? 잘 생각해봐 얘들아. 요 이차함수랑 요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래서 교점 찾는 식을 썼잖아. 그치? 근데 한 번 만나는 게 아니라 2번 만난대. 그러면 교점 찾는 식에 실근이 2개가 있어 이 말과 같은 거거든. 그래서 판별식은 0보다 커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한 문제 안에 판별식을 2번 써야 되는 경우에는 보통은 첫 번째 썼던 판별식에다가는 이렇게 숫자 1을 붙여줘가지고 D1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판별식이 나와야 되잖아. 그럼 조금 이따 나오는 판별식에는 D2 이렇게 붙여주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2개의 판별식이 혼동되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우변으로 넘길 건데 이렇게 넘어가면 x제곱 kx 사라지고요. 플러스 2x 플러스 4 마이너스 k는 0 이렇게 됩니다. 그럼 수정아 또 이놈에 또 뭘 써야 돼? D2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번엔 짝수 공식으로 갑시다. 수정이가 불러줘봐. D2. (1) 맞아요. 그것이 0보다 어때야 된다? 커야 된다. 맞아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K만 남겨놓고 넘기면은 마이너스 아니지 3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 그치? 자, 그러면 시우야 아까 전에 시우가 여기서 K 값을 2개 찾았잖아. 그죠? 그리고 방금 전에 나 조건에 의해서 K는 3보다 커야 해 라는 조건이 하나 생겼잖아. 그럼 이 문제의 최종적인 답은 누구를 써야 될까요? 그렇지. 아까 찾은 2개의 값 중에 3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4 하나만 답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요 조건과 요 조건을 같이 생각하면 최종적인 답은 K는 4 이렇게 하나만 쓰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서 이차함수의 그래프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 1차함수에 대해서 기억을 좀 하고 있어야 되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직선 수진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직선 이런 표현이 있죠. 이거 뭐라고 쓸 거야? y는 마이너스 3 x 제곱이요?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우리가 보통 1차 함수를 쓸 때 요렇게 쓰잖아. 그지? 요렇게 쓰지 수진아. 근데 그때 a가 하는 역할이 뭐더라? 기울기죠. b가 하는 역할은 뭐더라? y 절편이더라. 그치? y 절편. 자, 그런데 지금같이 기울기는 알려줬잖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라고 말해줬잖아. 근데 y 절편은 얼마인지 모르잖아. 자, 그럴 때는 뭐라고 쓰면 된다 수진아? 아까 거의 다 맞았어. y는 마이너스 3x 그치? b는 아직 몰라. y 절편은 몰라. 기울기만 알아.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b 이렇게 잡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민준아 이번에도 그러면 함수가 몇 개 있는 거야 이 문제? 2개 있지. 요 2차 함수가 하나 있고 방금 우리가 잡은 요 직선이 하나 있고 근데 얘네 둘이 서로 무슨 관계에 있대요? 맞아요. 접한대요. 접한다. 접한다라는 말은 이런 말이잖아.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직선이 와가지고 이렇게 지나갈 때 접한다라고 하잖아. 그치? 아까도 본 거네. 교점이 몇 개? 하나. 그러면 일단 우리는 무슨 식부터 써야 될까? 함수가 2개니까? 맞아. 교점 찾는 식부터 써가지고 그 교점 찾는 식이 몇 개의 실근을 가져요? 한 개의 실근을 가져요. 그쵸? 한 개의 실근을 가져요. 그럼 뭘로 연결하는 게 좋아? D는 0이다. 맞아요. 판별식은 0이다로 푸는 겁니다. 그치? 이런 단계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자, 교점 찾는 식부터 쓸게요. x제곱 플러스 7x 빼기 3은 마이너스 3x 플러스 b와 같다. 자, 이 교점 찾는 식 넘겨서 x제곱 플러스 10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b는 0인데 아연아, 요 방정식이 지금 몇 개의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는 상황이야? 한 개, 그치? 딱 하나의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는 상황이야. 그럼 뭘로 푸는 게 제일 편해? 판별식. 판별식 D 짝수 공식으로 써볼까요? 뭐라고 써야 돼? 여기가 10이잖아. 반 자르면 5지. 5를 어떻게 해서? 제곱해. 그럼 25. 그 다음에 원래 판별식의 짝수 공식이 B'의 제곱 마이너스 AC죠. 지금 이 식에서는 A가 얼마인 거야? 1이지. C가 뭐야? 마이너스 3이야? 어? 아연아 지금 x제곱 플러스 10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b는 0이라고 써있잖아. 자 여기서 2차항 2차항이 얘예요. 얘 1차항은 이게 1차항이에요. 그럼 상수항은? 아니야. 이만큼이 다 상수항이야. x 빼고 나머지는 다 문자 취급해주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 다 숫자 취급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다시 자 이렇게 생긴 식에서 a, b, c 다시 불러봐. a가 얼마? x제곱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야. 얼마야 그럼? 1이야. b는 얼마? b 10. c가 누구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b 이게 통째로 c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b'의 제곱 마이너스 ac를 쓸 거잖아. 그래서 b'의 제곱까지 지금 쓴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ac를 쓸 건데 a는 어차피 얼마야? a가 얼마라고? 1이죠? 그럼 생략해도 되지, 그치? 그럼 마이너스 c를 쓰는 거니까 여기에서 부호만 뒤집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럼 뭐라고 써야 돼? 이게 판별식이에요. 근데 그 판별식이 지금 얼마가 돼야 되는 상황이야?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0이 돼야 되는 상황이야. 그럼 B 값은 몇이게요? B 값 얼마야? 그치. B 값은 마이너스 28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그게 그대로 이 문제의 답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찾고 있는 건 그 직선에 이 직선에 y 절편을 찾고 있는 건데 y 절편을 애초에 b로 잡고 출발했었기 때문에 b 값이 마이너스 28 나왔으면 이게 답인 거예요. 이게 이 직선의 y 절편인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유형 6번으로 갈게요. 옆에 걸로. 자, 유형 6번은 은지한테 한번 물어볼게. 자, 이번에는 은재야 함수가 2개 나왔지 이번에도. 그치? 그리고 뭐도 말해줬냐면 두 함수의 교점이 여기랑 여기잖아. 교점의 x좌표까지 말해줬죠. 그죠? 교점의 x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2하고 3이지.
그지? 자, 어쨌든 함수가 두 개니까 뭘로 출발할까? 교점 음. 찾는 식. 교점 찾는 식. 어떻게 생겼죠? x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x. 일단 이렇게 놓게. 이렇게 놓고 이거를 이제 넘길 거예요. 그죠? 넘기면 x제곱 그다음 뭐야?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맞아요.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 나오잖아. 이 방정식의 두 실근이 얼마랑 얼마인 걸까? 2랑 마이너스 3. 바뀌었는데? 2 마이너스 2랑 3. 그렇지. 이 방정식이 꼭 그 교점의 x좌표를 찾는 방정식이야. 근데 교점의 x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2하고 3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요 식의 두 실근이 그대로 마이너스 2랑 3인 겁니다. 그죠?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야. 자, 얘를 갖다가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마이너스 2하고 3이라는 두 근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얘를 전개시켜가지고 얘랑 비교하면 되겠지. 그치? 전개시키면 어떻게 돼?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그렇지. 그러면은 요 식하고 요 식이 이제 100% 똑같은 식인 거니까 A는 몇이고 1 A는 1이고 B는 5. 맞아. B는 5 이렇게 생긴 거 그죠? 아니면은 이렇게 풀 수도 있죠. 아까 지환이한테 했던 것처럼 지환아 지금 마이너스 2하고 3이라는 두 숫자가 요 방정식의 두 근인 거야. 두 근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두 근을 알 때는 어떻게 방정식을 찾는 게 제일 좋다? 아까 너한테 질문했던 거야, 지원아. 두 근을 알고 있을 때 2차 방정식을 찾으려면 두 근에 뭐하고 뭘 활용해라? 합이 얼마죠? 합이 1 1이죠? 곱은 얼마죠? 마이너스 6 그럼 너는 어떤 2차 방정식이 떠올라? x 제곱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6 은 0. 이렇게. 그치? 그러면 요식하고 요식하고 똑같습니다 라고 비교해도 괜찮죠? 자기한테 편한 방법으로. 그래서 아무튼 A는 1, B는 5,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가서 다음 페이지에서 요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82번 아니 82쪽에 37번 82쪽에 37번 자,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A값, B값 찾아보세요. 유나 답 나왔니? 어디까지 했니? 마이너스 x 제곱 어, ax는 어. x 마이너스 b야. 그지? 이게 이제 그 교점 찾는 식이지. 그지? 교점 찾는 식을 썼어요. 그 다음 어떻게 했어? 다 넘겼어요. 그죠? 일단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는 0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니 이게 교점 찾는 식인데 이 그래프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 알려줬어? 그러니까 1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값을 하나 알려줬잖아. 이게 바로 우리가 궁금한 이 두 교점 중에 하나의 x좌표란 말이야. 그 말은 지금 유나가 쓴 이 2차 방정식에 한 실근을 알려준 거예요. 한 실근이 뭐야? 1 마이너스 루트 3이 지금 한 실근이야. 근데 1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숫자를 보면 자연스럽게 같이 떠오르는 숫자가 누구야? 안 떠올라? 이거 안 떠오르면 심각한데. 1 빼기 루트 3을 보면 같이 떠오르는 숫자. 당연하지. 1 플러스 루트 3이 같이 떠올라야지. 2차 방정식이잖아. 2차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이런 해가 나왔다는 거는 딱 떠오르는 게 근해 공식을 써가지고 풀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3 있으면 플러스 루트 3 있어야지. 다만 얘네 둘이 반드시 같이 나왔어요 라고 확신을 하려면 조건을 확인하라 그랬잖아. 지금 이렇게 무리수의 켤레근이 나와 있을 경우에는 유리수 조건이 필요해. 모든 개수가 유리수인 방정식이다 라는 말이 필요해.
문제에 그런 말이 있나요? 유리수요. 있다고 없다고? 있어요. 있잖아. 여기 유리수 A, B에 대하여 이렇게 써 있잖아. 그러면 그럼 얘네 둘이 이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맞구나 이렇게 확신을 가져도 되는 거야. 유리수 조건을 보는 순간. 자, 그러면 또 두 근을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유나야 뭘로 가는 게 제일 편해? 아니, 두 근을 알고 있을 때 무엇을 활용하는 게 가장 빨리 2차 방정식을 찾을 수 있다? 지환아 알려줘라. 합곱. 유나야 뭐라고? 합곱. 자, 두 근의 합이 얼마예요? 2. 곱은 얼마예요? 자, 그럼 합이 2고 곱이 마이너스 2잖아. 2차 방정식 불러주세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 뭐라고? 마이너스. 그죠? 마이너스 2는 0까지 꼭 붙여줘야 돼. 그 방정식이 문제에서 처음 찾은 요거 교점 찾는 식 요거하고 이렇게 둘이가 지금 똑같은 식이다 이런 말이죠. 그쵸? 얘네들이 똑같은 식이다. 그러면 부분 비교하면 1-a가 마이너스 2랑 같아야 되니까 a가 얼마니 유나야? (1-a가) 마이너스 2랑 같다. a가 얼마예요? (1-a가) 마이너스 2하고 같다고. 유나야 자 여기 보세요. 자 1-a가 마이너스 2하고 같아요. 1 어떻게 할 거야? 넘길 거야. 넘어가면 뭐가 돼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럼 마이너스 a가 뭐예요? 그럼 a가 얼마예요? a는 3입니다. a는 3. 자, a가 3이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2하고 같으니까 b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2하고 같아요. b는 2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럼 a 빼기 b는 얼마야? 1이 답입니다. 1. 이 문제 안에 교점 찾는 식이 당연히 출발인 거고요. 한 근이 1 빼기 루트 3이면 다른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다. 켤레근도 활용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근데 켤레근을 활용할 때는 조건을 반드시 체크해. 그거 확인하시고. 그치? 그래서 유리수 조건을 체크하는 순간 켤레근으로 풀어버리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최대 최소로 가서 유형 7 볼게요. 유형 7. 민준아, 지금같이 유형 7처럼 그 범위에 제한이 없을 때는 무조건 최대값이나 최소값은 이 이차함수의 무슨 점에서 생길 수밖에 없을까? 꼭지점에서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죠? 아래로 볼록한 거면 꼭지점에서 뭘 가질 거고? 최소를 가질 거고, 위로 볼록한 거면 꼭지점에서 뭘 가져? 최대를 가질 거야. 그치? 그러니까 범위에 제한이 없을 때는 무조건 꼭지점 찾으시면 됩니다. 최대 최소값은. 자, 그럼 요거 표준형으로 바꿔볼게요. 이거 강빈이가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괄호 뭘까? 차근차근 하자. 마이너스로 좀 묶어만 주세요. 두 칸 띄고 괄호 닫고. 자, 여기는 뭐야 그러면? 자, 그러면 요렇게가 완전 제곱식이 되겠네. 그지? 자, y는 마이너스 괄호 이렇게 되고 요거 밖으로 나가가지고
그치.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얘는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야? 3 컴마 마이너스 2지. 그리고 어디로 볼록하죠? 위로 볼록.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위로 볼록하지. 그치? 자, 그럼 이런 상황에 우리는 뭐라고 말하면 되는 거냐면, 자, x 값이 3일 때, x가 3일 때 무슨 값을 갖는다? 최대값 얼마를 갖는다? 아니죠. x 값이 3일 때 최대값 꼭지점에 무슨 좌표를 말해줘야 돼요? 최대값은 y 좌표를 말하는 거예요. 응? 몰랐어? 최대값, 최소값은 가장 높은 값, 가장 낮은 값이라 그랬잖아. 높다, 낮다는 누구 값이에요? 위아래는 y 값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최대값이나 최소값은 가장 높은 지점의 y좌표, 가장 낮은 지점의 y좌표. 이게 최대, 최소값인 거예요. 그럼 지금 첫 번째 함수는 최대값 마이너스 2를 갖는 거니까 이게 문제에서 말한 large m인 겁니다. large m.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함수로 가서 두 번째 함수는 누가 해볼까? 혜빈이가 한번 바꿔볼까요? 표준형으로 바꿔볼게, 혜빈아. 자, 2괄호 x제곱 2로 묶었는데요. 2x 자, 두 칸 띄고 괄호 닫아. 바깥에 자, 여기 뭐가 필요할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필요하겠죠. 그럼 요렇게 셋이 만나서 완전 제곱식 됩니다. 자, y는 2괄호 이렇게 되고 얘가 밖으로 나가서 얘랑 만나면 마이너스 5가 되겠지. 그치? 그럼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에요? 그렇지. 꼭지점이 마이너스 1 컴마 마이너스 5고 얘는 어디로 볼록했었으니까 아래로 볼록했었으니까 요 꼭지점에서 무슨 값을 가졌겠구나? 최소값을 가졌겠구나. 그러면 우리는 요 상황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5를 갖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러면 문제에서 말한 최소값 소문자 m 요게 얘가 되는 겁니다. 그쵸?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이 더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7이 되는 거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범위에 제한이 없다면 항상 최대 최소값은 어디에서 발생한다? 꼭지점에서. 맞죠? 꼭지점에서 발생한다. 지금 여기 그 83쪽에 있는 문제들은요 전부 다 꼭지점 문제예요. 전부 다 꼭지점 문제. 최대 최소값이 발생하는 데가 다 꼭지점이기 때문에 다 꼭지점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84로 넘어갈게요. 84에 47번을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놈의 최소값이 라지 m이라고 했어요. 최소값이 라지 m. 그럼 요것도 이제 표준형으로 바꿔봐야지 최소값, 최대값 얘기할 수 있을 거잖아. 표준형 바꿔봅시다. 이거는 누가 바꿔볼까? 이거는 수종이가 한번 바꿔봅시다. 자, 표준형 바꿀게. y는 뭐 묶을 건 없죠, 그죠? 자, 여기다 두 칸 띄고 이 자리에 이제 뭐가 들어와 줘야 돼? 맞아. 반의 제곱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놈에 대한 반의 제곱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이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 개가 만나서 완전 제곱식이 될 거야. 뭐라고 써야 돼? 얘는 부호를 바꿀 이유가 없죠, 그쵸? 마이너스 k제곱 자, 이렇게 됐어. 그러면 지환아, 꼭지점이 지금 몇 컴마 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꼭지점이 k,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k 맞아요. 이게 그대로 꼭지점이에요. 그지? 그리고 지환아, 어디로 볼록해요, 이 함수는? 어디로 볼록하고 아래로
이제 아래로 블록한 함수고 지금 요 꼭지점의 좌표가 k,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k라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은재야 네. 이 함수의 최소값은 뭐라고 말할 수 있죠 여기서? y좌표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k. 맞아요. 꼭지점의 y좌표. 요게 바로 이 함수의 최소값인데 그거를 문제에서 라지 m이라고 불렀죠. 그러면 라지 m은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k라는 얘기네. 그치?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근데 다시 한번 뭘 물어봤냐면 그러면 그때 그 라지 m의 최대값은 이렇게 물어봤죠. 라지 m이 이건데 얘의 최대값을 물어봤잖아. 어떻게 하는 얘기야? 이제 위에 풀었던 내용들은 머릿속에서 지워도 돼요. 우리한테는 그냥 새로운 2차 함수가 하나 등장한 거예요. 근데 얘가 좀 낯선 이유는 보통 2차 함수는 y하고 x에 대한 식으로 써져 있을 경우가 많잖아. 근데 얘는 다만 문자가 m하고 k에 대한 2차 함수인 거예요. 헷갈리면은 이렇게 해도 돼.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뭐 이런 2차 함수가 하나 있는 거야 지금. 오케이? 그리고 그런 2차 함수의 최대값이 얼마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 문제한테 요 2차 함수의 최대값이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 넌 어떻게 할 거야? 모든 최대값, 최소값은 다 어디에서 발생하죠? y 무슨 점에서? 꼭지점. 꼭지점에서 발생하잖아. 그럼 네가 이 함수의 최대값을 찾고 싶다면 결국 얘 뭘 찾으면 되는 거야? y절. 방금 뭐라고 말했어? 꼭 모든 최대 최소값은 꼭지점에서 발생한다 그랬잖아. 그럼 얘의 최대값을 찾으려면 얘의 꼭지점을 찾아야죠. 네. 얘의 꼭지점은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어요? 표준형. 표준형으로 바꿔야지. 그지? 자 표준형 바꿔봐. y는 y는 음. 마이너스 가로치고 음, x 벌써 고민을 해. x제곱 빼기 x 써놓고 고민을 해야지. 네. 자 그리고 여기에다 이제 두 칸 띄고 가로 닫는 거잖아. 요 자리에 필요한 게 이놈에 대한 뭐죠? 반의 제곱. 반의 제곱. 그럼 마이너스 1이 있는 거잖아. 마이너스 1의 반의 제곱이 얼마예요? 1 마이너스 1의 반이 얼마지? 2분의 1 그거의 제곱. 4분의 1 그러면 4분의 1을 한 번 더하고 4분의 1을 한 번 빼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요렇게가 이제 완전 제곱식이 되겠죠. 그래서 y는 뭐가 돼? 마이너스 음, x 음.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 플러스 4분의 1 그치. 이렇게 되지. 그치? 근데 사실은 이게 xy가 아니라 m하고 k에 대한 식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대로 되돌리면 m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 식에서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는 건 뭐냐면 자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야? 2분의 1, 4분의 1 어디로 볼록할까요? 위로 불러. 그쵸. 위로 볼록하고 꼭지점 여기의 좌표가 2분의 1, 4분의 1인 거지. 그치? 네. 그럼 이 상황에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자, 요 2분의 1이 보통은 x의 값인데 지금은 x 값이 아니라 누구 값이죠? 지금 여기서는 x 대신 어떤 문자가 등장했지? k. 그래서 k가 2분의 1일 때 이 함수는 무슨 값을 갖는다? 4분의 1을 무슨 값 4분의 1? 최대값 그렇지. 최대값 얼마를 갖는다? 4분의 1 4분의 1을 갖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4분의 1을 갖는다. 그럼 문제에서 지금 얘 최대값은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마지막에 나온 이 4분의 1이라는 것이 이 대문자 m의 최대값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답은 1번이에요. 1번. 요거 중학교 때도 나오던 문제예요. 예전에 여러분 최대 최소값을 중학교 때 배웠을 때는 그때는 나오던 문제인데 자 여기까지는 최대 최소값을 구하는 건데 범위 제한이 없는 거였어. 그지?
범위 제한이 없어. 그냥 함수를 던져주고 최대 최소를 구해라. 자, 그런 상황일 때는 수진아 무조건 어느 점에서 최대 최소가 발생한다고? 무조건 꼭지점에서. 그러니까 항상 꼭지점 찾아가지고 최대 최소를 결론을 내면 되는 거야. 그런데 그 다음 유형인 유형 8에는 이제 범위 제한이 들어갑니다. 오늘 여기 유형 8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 여러분 그 풀어왔던 기출 1회차 한번 풀어와 보자 그랬잖아. 거기에서 질문하고 싶은 거 질문 좀 받고 그리고 끝낼게요. 조금 시간이 한 5분 정도 더 걸릴 것 같은데 이따 또 시험도 봐야 되니까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까지 받고 끝낼게요. 자, 유형 6번, 유형 8번 보겠습니다. 유형 8번은 자, 이제 범위 제한이 들어갔어. 그때 요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값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일단 꼭지점 찾아야 되니까 표준형으로 바꿀게요. y는 마이너스 괄호 x제곱 마이너스 6x 해주고 자 여기에 필요한 숫자가 윤지야 얼마다? 그치? 그리고 괄호 바깥에 k가 있을 거고요. y는 마이너스 x 빼기 3의 제곱 플러스 9 플러스 k예요. 자 그럼 여러분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뭐 x축 y축은 안 그려도 돼. 이차 함수만 그리는데 어디로 볼록한가 보고 그리셔야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위로 볼록한 이차 함수를 하나 그려주시고 한가운데다가 이렇게 한가운데다가 추계 방정식을 적어줄 건데 지금 우리가 표준형을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수종아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인 걸 우린 알아요? 그쵸? 꼭지점이 3,9 플러스 k지. 그러면 추계 방정식은 뭘까 수종아? 맞아요. x는 3. 항상 꼭지점의 x좌표를 그대로 갖다 쓰는 거라 그랬어. 추계 방정식은. 그러면 이렇게 생긴 그림이 있는데 가운데 딱 가운데 센터를 지나가는 선이 x는 3이라는 선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문제에서 제시한 이 범위를 표시할 겁니다. 2부터 6까지. 이 x의 범위를 표시할 때는 항상 여러분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로로 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로선으로. 여기가 지금 x는 3이니까 x가 그럼 2 그러면 2면은 아연아 이거보다 어느 쪽에 표시해야 돼? 작은 쪽이 왼쪽일까 오른쪽일까? 왼쪽이죠? 3에서 왼쪽으로 한 칸 정도 가가지고 이렇게 그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x는 2. 그 다음에 또 하나 그어야 될 선이 6이잖아. 6은 3보다 어때? 크지. 근데 몇 칸 정도 커? 3칸. 그죠? 그러니까 아까 2는 왼쪽으로 조금 갔잖아. 6은 오른쪽으로 3칸. 많이 가서 이렇게 그어줘야 되는 거지. 그치? 이 센터에서부터 거리가 가까우냐 뭐냐를 반영해서 그려줘야 그래야 최대 최소값이 잘 보여요. 눈에 확 띄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의 범위만 쓸 거야. 다른 부분은 안 쓸 거야. 요만큼만이 우리가 쓸 수 있는 전체 값인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가장 높은 데와 가장 낮은 데를 찾는 게 최대 최소를 찾는 거죠. 그치? 자 그럼 눈에 딱 보인다. 딱 보여. 민서야 요 빨갛게 색칠한 부분 중에서 가장 높은 데가 어디예요? 그죠? 꼭지점이죠. 꼭지점. 그래서 여기가 가장 높으니까 요 지점에서 얘는 최대값을 갖겠네. 근데 그 최대값은 아까 전에 찾아놨잖아. 꼭지점의 좌표가 요거였잖아. 그죠? 그래서 이 최대값은 우리가 9 플러스 k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최소값은 어디일 것 같아? 제일 낮은데 x가 6인 라인 여기가 가장 낮지요. 그쵸? 그래서 여기가 제일 낮으니까 여기가 최소값인데 자 여기의 값은 뭐냐? 6을 이 식에 어떻게 해서? 집어넣어서 그쵸? 6을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최소값인 거죠. 맞죠? 자 그럼 여기 x자리에다 6을 넣었다고 생각해봐. 여기다 6을 집어넣었어. 여기다 6 집어넣으면은 괄호 안에가 3 되잖아요. 3의 제곱 9 마이너스 붙어 있죠? 그럼 뒤에 있는 플러스 9랑 어떻게 돼? 사라져. 그럼 뭐만 남아? k만 남아. 그래서
요 가장 낮은 지점이 최소값인데 그놈이 K라는 것까지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최대값이 4일 때 그랬으니까 아까 전에 찾아놨던 요 최대값 있잖아요. 요게 지금 4라는 얘기예요. 이게 4. 그러면 9 플러스 K가 4인 거니까 K는 몇이다?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찾는 거지. 그렇지? 요게 이제 범위에 제한이 되어 있을 때 그때 최대 최소를 찾는 방법이다. 자, 그래서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고 그 85까지입니다. 85까지가 숙제고요. 그리고 기출 앞에 그 교재 앞쪽에 기출 3회 중에 기출 2회 있죠? 기출 2회를 다음 시간까지 한번 풀어와 봅시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기출 2회가 지금까지 풀었던 것 중에 제일 쉽더라고. 나는 1회가 더 쉬운 줄 알았는데 이번에 숙제 내주고 풀어보니까 2회가 더 쉽더라고요. 기출 2회 하고 교재 85까지 풀어와 봅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 기출 1회